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연휴 사흘째입니다. 연휴가 길기도 합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모두 행복 만땅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 어린 시절에 집 밖을 나와서 방 밖을 나와 보면은 그 나뭇가지에, 얼씨름스러운 나뭇가지에 까치가 앉아서 깍깍 울면서 또 조이를 부리로 조임을 하는 걸 봤죠. 그런 추억이 그립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눈이 온다 하니 모두 서설이라 생각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론조사가 지금 조기 대선이 시작됐어요. 현재까지 여권에서 안철수만 제외하고는 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다 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안철수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근데 세력이 딸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지금 아주 쏟아지고 있고 또 설 연휴가 지나면 또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도 맞지 않고 어제 같은 경우도 SBS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는데 여권의 후보들을 국힘의 후보들을 이재명과 또 민주당과 1대1 대결을 붙인 결과 형편없이 깨집니다. 근데 오늘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을 통해서 여론조사 거를 발표하는데 그래도 어제 SBS 여론조사와 달리 그래도 이재명 대 1대1 구도를 붙이면 거의 비슷하게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편집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보수가 과표집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수가 과표집되고 있고 이재명 포비아는 아직도 강하게 보수를 결집시키고 있고 중도 이탈이 어느 정도 됐고 또 보수는 앞뒤 안 가리고 지금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거를 평하기 전에 이번 영상이 역시 안철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안철수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동안 조중동이나 또 몇 개의 언론기관들이 안철수를 빼버려요. 그 빼는 이유는 저는 압니다. 차마 안철수 지지자들한테는 말씀 못 드리나 빼는 이유는 저는 짐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와 이재명의 1대1 구도를 보니 안철수가 후달리진 않는다. 지금 현재 보수가 김문수를 갖다가 김문수를 이재명과 대결시키면서 강성이다, 청렴하다, 또 김문수의 과거 전력, 즉 좌파에서 우파로 옮기고 윤석열이 충성하는 것으로 결집을 시키는데요. 그건 꽝입니다. 김문수는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김문수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 보면은 왜 김문수의 표가 현재 시점으로는 홍준표와 오세훈과 홍준표, 특히 홍준표로 갈 갑자기 말이 안 나. 홍준표로 갈 영향이 많습니다. 하여튼. 근데 유심히 봐야 될 게 지금 대선구들은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의 문제로 개헌 문제를 심판하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를 한 덩어리로 보고 이쪽에서는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이런 애를 한 덩어리로 보면 되죠. 그런데 한동훈은 그래도 친윤에서 떨어져 나온 친윤의 지지자들이 껍데기 한동훈에 붙어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그래도 5%, 7%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승민과 안철수와 유승민은 완벽하게 윤석열, 한동훈과 차별화되고 있어요. 그들이 지지율이 제일 안 나오는데 이 중앙일보 분석 기사를 보면 가서 보세요. 한국갤럽은 안 나오고 중앙일보 해가지고 성관이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이걸 보면은 기사를 뽑아내는 것이 좀 오도되게 또 뽑아냅니다. 중앙일보가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의 포커스를 또 맞춥니다. 또 한동훈이란 찌꺼기를 끼워서 포커스에 맞추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안철수와 유승민은 안철수를 갖다가 유심히 봐야 돼요. 응? 모든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는 게 중도층이 40%가 고정이 돼 있어요. 중도층 안에 2030도 포함된다고 봐요. 고고TV가 보니까 중도층에서 가장 강한 또 2030 세대에서 가장 강한 지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철수다. 유승민보다 안철수고 이준석에는 아무것도 없고 한동훈은 중도나 2030 지지력이 없습니다. 그 할배 할매들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중앙일보 애들이 기사를 뽑아내는 거 보면은 얼마 전에 그 TV조선에서 입수서를 통해서 이재명과 1대1 대결로 1대1 구도로 가면은 여권 주자들 이긴다도 나오죠.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근데 중앙일보가 기사를 뽑아내는 거 보면은 이재명 대 오세훈이 46대 43, 이재명 대 홍준표가 45대 42. 오세훈 홍준표로 몰고 가죠.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조기 대선은 열렸으나 뭐 5월 달에 대선을 할지 6월 달에 대선을 할지 모릅니다. 6월 달에 하면 4개월이 남았습니다. 2, 3, 4, 5, 6. 4, 5개월이 남았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뽑아내죠. 20대 23%가 지지정당이 없다. 또 캐스팅 보트를 진화하면서 이준석을 갖다가 꼼지막한 사진을 올립니다. 이 미친놈들입니다. 이준석 같은 양아치를 갖다가 계속 정치권에 놔두고 대선 주자로 되어오르는 중앙일보가 진짜 미친놈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죠. 또 이런 것도 나옵니다. 2030의 표심은 안철수한테 향할 겁니다. 근데 경선을 통과할 돌파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가 9%나 높은데 양자대결은 박빙이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51%, 유지를 해야 한다 42%. 이거 거짓말이에요. 정권 교체율은 한 60%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강성보수가 봉수가 꽉 뭉쳐서 이런 거지, 유지는 한 40, 교체를 한 60으로 보시면 돼요. 그 구도로 이 판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의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이 60, 반대가 35%입니다. 이거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켰고 탄핵 정국이고 윤석열이 또 구속기소가 됐고 그거로 결판이 납니다. 그건 못 벗어납니다. 거기서 중도들이 지금 움츠러들고 쓸만한 놈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도 찍기 싫어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서 강성보수가 결집해서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착시가 아니라 마약입니다. 마약. 자, 봅시다. 대선 양자대결을 하면은 이거 잘 보세요. 20대 30대와 전체를 보면 됩니다. 20대 30대와 전체. 일단은 이재명 김문수를 보면은 20, 30대가 갤럽 여론조사예요. 중앙일보 통한. 김문수를 거의 더블 1.5배 차로 따돌려. 전체를 봐도 점점 김문수가 지지력이 약해지죠. 이재명 47, 김문수 38 나와. 그 다음에 홍준표 한번 봅시다. 홍준표는 그래도 2030들하고 뭐 콩카콜라인가 그런 거 해가지고 조금 소통을 하는데 그거 환상이에요. 홍준표가 이재명보다 10% 정도가 높아. 2030 지지율이. 근데 전체로 가면은 이재명이가 홍준표한테 45대 41로 이겨. 그 다음에 오세훈을 보시죠. 오세훈을 보면은 20대에서는 이재명이가 5% 높고 30대에서는 15%가 오세훈이 높아. 근데 전체로 가면은 이재명 46대 오세훈 43이 되죠. 그런데 자 이거죠. 지금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김문수는 딱 선거에 들어가면 2030은 한 60% 정도가 민주당 쪽으로 이탈을 할 겁니다. 65% 정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확장력이 없고 그러면은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가 결국에는 자웅을 겨룰 거다고 하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새는 너무 막 강성보수들 보수가 결집하니까 고고TV도 불안해. 내 예측이 틀릴 것 같아. 경선 통과를 누가 하느냐. 3명 중에서 하나 나올 건데 안철수와 유승민이 같은 것 같지만 또 틀립니다. 자, 지금 보면은 2030에서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력을 확보하는 게 안철수입니다. 먼저 안철수하고 이재명이하고 1대1로 붙여봤더니 이재명 44, 안철수 37이에요. 오차범위 아닙니다. 이것도. 안철수가 지금 파괴력 돌파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인데 비밀은 말 못 드리겠고 제가 하여튼 자 그럼 오세훈은 46대 43입니다. 오차범위에 막힙니다. 아닙니다. 뭐 오세훈이나 안철수나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런데 현재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면은 안철수가 20대 30대에서 압도적으로 유승민, 한동훈, 오세훈보다 지지력이 높아요. 20대에서 이재명 37, 안철수 43, 30대에서는 31, 50, 거의 60%가 넘죠. 누구도 이걸 못 벗깁니다. 오세훈 같은 거 보세요. 20대에서는 이재명이 더 높아요. 오세훈보다. 그리고 30대에서는 35대 50입니다. 안철수는 그러니까 이재명 35, 오세훈 50인데 안철수 쪽으로 가면은 30대가 이재명을 31%뿐이 안 주고 안철수한테 50을 줘요. 그 다음에 이재명 유승민으로 가봅시다. 여러분은 유승민이를 자꾸 중도 확장성으로 2035 확장성으로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유승민은 항상 선거에 들어가고 그러면 표가 없어져요. 또 그걸 갖다가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6, 7만 명이 지금 이준석 그 준접이 그 개들의 신당으로 가버렸어요. 자 보세요. 이재명한테 20대가 집니다. 유승민이가 38대 34. 또 이재명한테 30대에서는 이재명 30, 유승민 48 나오죠. 안철수보다 다르죠. 조금 안철수가 앞서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승민도 42대 35 나옵니다. 안철수랑 비슷한 걸 걷죠. 근데 결국에는 안철수가 1, 2%가 높아요.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유승민이가 안철수보다 1, 2% 높다 하고 나오는데 실전에 들어가면은 안철수가 유승민을 따돌릴 거라고 저는 봐요. 몇 번이나 수골백 번을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나 이 껍데기 얘는 안 돼요. 얘는 탈락이에요. 탈락.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얘하고 윤석열하고는 쌍쌍둥이다. 친윤에서 갈라져 나온 애들이 친한 애들이다. 개혁의 명분은 없다. 그 다음에 얘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2기 정권을 윤석열과 쌍쌍둥이인 검사고 윤석열이 망한 1등 공신이다. 따라서 제2기 검사 2기 정권은 국민이 용납 안 한다. 경선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당내 경선이 들어가면은 미치다고 한동훈 찍습니까? 오세훈이도 있고 홍준표도 있는데 그게 대치각이 누구냐? 그게 안철수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유승민 쪽은 너무 비토가 강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얘네 20대 가면은 동훈이는 뭐 이건 뭐야? 20대는 이재명 41, 한동훈 32야. 30대도 가봐도 별로 차이 안 나. 이재명 35, 한동훈 40이야. 전체로 가면 46, 34야.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이 3명보다 1대1 구도에서 제일 떨어져요. 이재명과 1대1로 붙으면은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보다 떨어지는 애가 지금 한동훈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튀어나오죠. 여러분. 한동훈이 지금 눈치 보고 있죠. 걔 꼬맹이들이 찌꺼기들이 지금 한동훈이 구정후에 등판한다 그러는데 등판하는 순간 잠깐 올랐다가 또 폭락을 할 겁니다. 한동훈 지지율은 당내에서도. 그런데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2030과 중도층의 확장성은 안철수가 제일 세요. 오세훈보다 세요. 강성보수만 가지고 보수의 결집 가지고는 절대 대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경선에 들어가면은 그 당원들이나 TK나 PK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보수 쪽에 경향이 두드러지는 홍준표, 오세훈인데 실제로 중도층이나 젊은 층으로 가보면은 안철수, 유승민이 확장폭이 크더라. 그 중에서도 안철수의 확장폭이 크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봅시다. 대선 가상 대결을 하는데 이재명 대 오세훈 46대 43, 이재명 대 홍준표 45대 41, 대꾸복과 거창을 하고 이재명 대 김문수 47대 38. 김문수는 슬슬 탈락하기 시작하죠. 한 보름이나 한 달 지나면 김문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한 5% 나올 거예요. 이재명 대 안철수 44대 37, 이재명 대 유승민 42대 35. 준석이를 이거 왜 올려놨어요? 준석이는 47대 20. 이놈은 사기꾼이야, 사기꾼. 이재명 대 한동훈 46대 34. 이것만 봐도 현재 4강이 누굽니까? 김문수는 아니라니까? 김문수는 아니라니까?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되죠. 볼만할 거예요. 제가 안철수한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런 거를 갖다가 기죽을 필요 없어요. 탄핵되려면 보니까 3월 말 넘어야 될 것 같아. 탄핵 인용이. 2개월 이상 남았어. 그 전에 무슨 준비를 하긴 해야 되고. 그 다음 중앙일보 얘네들이 악의적인 게 항상 보면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이재명,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김동연, 우원식, 이준석 나오죠. 이게 갤럽 여론조사예요. 오늘 발표한 거. 그런데 1대1 구도로 가야 되는 거죠. 여론조사는 앞으로. 그리고 국힘 경선 통과하면 한 명하고 민주당 한 명하고 붙으니까 그게 진짜인데 그때까지 여론조사는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준석이라는 1%가 나와. 이게 어디 거죠? 저기 동탄 애들이 있는 거야. 3040 남자애들이. 그렇죠? 그리고 준재비들이 몇만 명은 되니까. 근데 1대1로 가면 준재비는 흔적도 없이 나가죠. 그 다음에 한동훈도 8%가 나오죠. 근데 말씀드렸죠. 한동훈 얘는 제일 약해. 1대1 구도를 붙여보면은 국힘 후보 중에서 제일 약체야. 근데 8%가 나와요. 그죠? 김문수 16%, 이건 없어진다니까? 그 다음에 오세훈하고 홍준표가 10%, 7% 나오는데, 7%, 10% 나오는데, 1대1로 붙여보면은, 뭐 유승민하고 안철수하고 유승민하고 별 차이 안 나. 그러니까 보수가 가표시되는 게 지금 다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기가 찹니다. 대선 주자 선호 이유 중앙일보에서 한국갤럽을 통해서 1월 23일, 24일 그저께까지 조사한 내용인데 김동연이는 이거 빼. 민주당은 김문수는 주관이 뚜렷하고 소신이 있대. 얘가 무슨 주관이 뚜렷해? 무슨 소신이 있어? 소신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윤석열을 지켜준다고? 이런 놈이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 정광훈이한테 가서 개신교로 귀여워하면서 세례를 받고 눈물을 찔찔 짜고 있어요? 그걸 소신이라 그러면 안 되죠.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에서 자기 인생의 소신 철학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정치색인데 정치색은 항상 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종교색이죠. 종교는 웬만해서 바꾸질 않죠. 특히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참고로 고고TV는 천주교 모태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오세훈은 서울시장 수행 능력이 있다. 서울시장 수행 능력하고 나라를 거머쥐는 대통령 수행 능력은 다르다니까요. 오세훈이가 얘는 4선이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2선뿐이 안 돼요. 8년 정도뿐이 못했어. 그런데 오세훈이가 무슨 서울시장을 해가지고 무슨 수행을 하고 무슨 능력을 보여줬어요. 쏟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오세훈은 보수야. 글쎄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는 젊다. 젊게 뭐가 젊냐 이놈아. 나이 40살 먹은 놈이 젊냐? 참 나라 한심하다. 옛날이면 40살이면 손자도 볼 때다 이놈아. 조선시대면은. 그 다음에 한동훈은 주관이 뚜렷하고 소신이 있다. 이거야말로 거짓말이죠. 얘가 무슨 주관이 있어? 아무 주관이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눈치 보고 안경 벗었다 썼다 가발 벗었다 썼다. 소신이 무슨 소신이 있어? 윤석열하고 차별하는 소신? 그러려면 윤석열이가 제일 소신이 있지.
안철수가 제일 소신이 있지. 안철수는 그래도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켜줬고 단일하고 그래도 안철수는 윤석열이가 성공해야 한다고 했죠. 그게 소신이죠. 정치적으로는. 나라의 안정이 우선이니까. 한동훈 같으면 나라의 안정도 소용없어. 18그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인데 저 술 처먹고 계엄 일으킨 나는 왜 못돼?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더 망하죠. 홍준표 다른 후보보다 낫다. 뭘 홍준표가 무슨 다른 후보보다 나아? 홍준표는 사실적으로 대권에 나오면 안 돼요. 응? 이까지 하겠습니다.